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 DIC는 솔직히 힘 한 번을 제대로 못 써본 날들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역시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우세했고 반등 다음 반등 없이 하루 종일 눌리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은 DIC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시장이었죠. 사실 지금 금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그런데 우선 금요일은 점심 무렵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고 미국의 휴장으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장은 공포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결국 시장의 자금들은 일부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왔고 DIC 같은 중소형주들은 수급의 공백을 그대로 맞아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횡령이나 유증이나 시적 쇼크 같은 회사 내부에 악재가 나온 하락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왜 빠졌냐 이것보다 이번 주 하락이 시장의 흔들림 속에 나온 조정인지 아니면은 추세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린 신호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가격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풀어드릴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는 만큼 지금 바로 영상 좋아요 한번, 댓글로 DIC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상 끝에는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혜택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부터 보셔야 DIC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전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휴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날 이어졌던 반도체 강세 분위기가 유지가 되었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선물 쪽에서도 강하게 롱 포지션을 잡아갔습니다. 자, 시장 전체가 상방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오전이었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점심 무렵 시장 분위기가 통째로 바꿔버렸는데, 자, 바로 중동 관련 변수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가가 흔들리고 시장 전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자, 지수가 빠르게 밀렸었고 DIC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었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시장 전체가 위험 자산을 한꺼번에 던지는 국면에서 DIC도 그 파도에 같이 휩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후 시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흔들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점심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매수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선물 포지션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이어갔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현물을 전부 팔고 선물 숏까지 쌓아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수는 결국 오후 장마판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기관이 베팅한 더 빠진다는 그림과 외국인이 베팅한 이 정도 공포는 과하다는 그림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일단 외인들이 우위를 가져간 흐름이었습니다. 자, DIC는 이 오후 반등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못 올라갔다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DIC가 어떻게 버텼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시장에서 완전히 버려진 종목이라면 미국과 이란 서명식 연기가 발표되면서 공포가 덮쳤을 때 거래량 터져버리면서 투매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DIC는 그 정도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전 실망 매물이 나온 뒤에도 오후 공포장에서 추가로 던지는 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바로 DIC를 가장 애매하게 동시에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죠. 확실히 강했으면 강해서 좋고 확실히 약했으면 포기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끝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안 죽고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상태. 자, 쉽게 말하면은 주인공으로 호명이 되진 않았지만 경기장에서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닌 대기석에 앉아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DIC가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한 박자 밀려나 있는 건 맞는 이야기죠.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자금 흐름이 반도체와 대형주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벌인 방향 싸움 쪽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DRC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 흐름 중심에 들어오려면은 시장 전체의 관심이 한 번 더 옮겨와줘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그 차례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차례를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데 DIC가 원래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지만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 감속기 이슈가 한 차례 붙으면서 이렇게 시세를 만든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에 흔들린 건 그 기대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관심이 반도체와 외국인 기관 수급 싸움 쪽으로 워낙 강하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은 DIC 재료 자체가 부정당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 재료들을 들여다볼 여유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료가 부정당한 종목이랑 재료를 검증할 차례를 기다리는 종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라면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살아나기 힘들고, 후자라면 관심이 한 번만 들어와도 다시 가격이 크게 되돌림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DIC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즉 빠지긴 했는데 투매까지 안 나온 모습은 시장이 아직 이 종목을 후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DIC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차트 안에서 두 가지 가격만 한번 짚어볼 텐데, 만약 시간 관계상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번호 또는 댓글창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전략 리포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차트로 넘어와서 핵심 가격 라인을 짚어보며, 먼저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7,000원대 여기를 핵심 상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DIC가 가장 기대를 줬던 자리가 바로 이 부근이었는데, 장중 이 가격대를 찍었다가 결국 종가까지는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7,000원 부근에 오면은 매물을 정리하겠다, 그런 물량들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려면 결국 이 매물대를 한번 뚫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버텨주는 과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7,000원은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라 이번 주의 실패를 뒤집는 자리로 볼 수가 있다는 점. 자, 반대로는 하단으로 6,300원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번 주 마지막까지 기대와 공포를 다 겪고도 실제 투매가 멈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 가격 아래에서는 크게 물량이 밀려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6,300원은 이번 한 주 동안 DIC를 들고 버틴 사람들의 마지막 방어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만약 다음 주 종가 기준으로 무너진다면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번 주까지 버틴 사람들마저 결국 손을 놓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결국 DIC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6,300원은 지금까지 버틴 힘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가격, 7,000원은 시장이 다시 이 종목에 관심을 보여주는 가격, 그리고 다음 주 DIC는 이 두 가지 가격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받는 구간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인데,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싸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싸움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되고 시장이 다음 순환매 후보를 찾기 시작할 때 DIC처럼 한 박자 밀려나 있던 종목들에도 다시 시선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은 영원히 한 업종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와 대형주 쪽으로 쏠림이 심할수록 오히려 그 다음에 순환매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 DIC가 그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결국 다음 주 7,000원 매물대를 다시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DIC 자체의 실적 확인입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의 본업 자체가 무너진 신호는 나오지 않았죠. 1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게 아니라 흑자 기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실적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숫자가 확인된다면은 최근 흐름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자금이
잠시 정리된 구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현대차 그룹 쪽 밸류체인 이슈입니다. 하반기 관세 관련 변수가 정리가 되고 미국 내 투자 확대 이야기가 다시 부각되면은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 전체로 시장의 시선이 한 번 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DIC가 다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이 완전히 시장에서 잊혀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근거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거래량과 가격 방어 흐름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건 다음 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DIC에서 중요한 건 하루하루 등락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격에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일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DIC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다음 한 주를 대응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까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이 해소가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기준이 있더라도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평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대응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지금 자리가 물타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분은 지금 자리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전략을 쓰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DIC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내가 정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DIC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창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번호 입력 없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연락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자님들께 제공드리고 있는 평단별 대응 구간과 실시간 수급 신호, 자, 이런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 빠짐없이 전달 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보셔서 대응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에 지쳐서 좋은 종목을 들고도 가장 좋지 않은 타이밍에 무리하게 대응하거나 주식을 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 종목이 조용한데 옆에서 막 올라가는 거 보다 보니까 조급함이 생긴다는 게 그 이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중장기 종목은 방향이 잡힐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되 매일 같은 시간 장마감 직전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함께 체크하는 이 종가 베팅이란 걸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데, 자, 바로 이어서 우리들의 계좌를 완전히 바꿔줄 이 종가 베팅이 어떤 건지, 정말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건지 잠깐 집중하셔서 같이 보시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들만 오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종목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 특히 지금처럼 특정 종목만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는 내 종목보다 내 판단이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 안에서 많은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주식 어플을 계속 보시다가 이게 맞는 걸까 싶은 순간이 오실 겁니다. 자, 우리가 본업 외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주식이 본업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장중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가 끝났을 때 어디에서 가격이 확정되느냐, 자, 이게 바로 종가 베팅의 핵심 구조라는 거죠. 결국 우리 개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거는 장중 변동성이 아니라 그날 시장이 마지막으로 인정한 이 가격이라는 건데, 이 구조로 보시면은 단순히 급등을 쫓는 게 아니라 끝난 자리에서 다음날 기준을 미리 잡는 매매로 완전히 바뀌시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딱 3분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증명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전날 종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6월 18일 종목, 자, 아바텍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오후 2시 30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전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월 17일에도 같이 연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브리핑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바텍은 단순히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을 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날에도 장 초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18,000원 부근까지 급등한 뒤에 종가는 16,200원 라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숫자만 보면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이 과정 속이었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는데도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6,000원 초반 구간은 끝까지 지켜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진짜 단기 급등으로 끝난 종목이었다면 굳이 전날 종가를 그 위에 둘 이유가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오히려 다음날 매도하기 편하게 더 낮게 눌려놨을 겁니다. 하지만 아바텍은 전날 종가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오후 내내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핵심 가격대는 지켜주었고 결국 우리들은 시세가 끝난 종목이 아니라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자, 장 초반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자금들이 쏠리면서 지수만 강했던 시장이었는데 대부분 종목들은 소외가 됐고 후발주 확산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바텍은 좀 다른 흐름이 나왔었죠. 장 초반부터 바로 한번 급등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건 오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어제 주가를 끌어올릴 돈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늘의 이 상승은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힘이 하루 더 이어진 결과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게 오늘 장중 고가 얼마 나왔습니까? 16%라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봉상 5월 고점 이후에 조정을 거쳐서 13,000원대 지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시장은 전고점인 19,490원 돌파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결국 종가 베팅의 핵심은 오늘 오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어제 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수익은 오늘 발생했지만 판단은 어제 끝났고 종가 베팅은 바로 그 차이를 이용하는 매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렇게 항상 정해진 시간인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주간에 바삐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장 초반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초반 탄력만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 이상 추세까지도 같이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종가 베팅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정프로 영상 보셨다는 최소한의 확인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창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은 번호 입력 없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같은 날 추천드렸던 LX 일렉트릭 14% 그리고 제주 반도체 역시 10% 같은 흐름으로 장 초반 강하게 수익이 나와 주었는데 중요한 거는 종목의 이름보다 결국 종가에서 어떤 흔적이 남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날 종가 베팅했던 종목 세 종목 합쳐서 약 40%가량의 기대 수익이 나와 주었는데 참여하신 분들 세 종목 다 상단에서 팔지 못하셨더라도 최소한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진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당장 참여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직접 천천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하신 분들에겐 어떠한 비용이라든지 뭔가를 가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 없이 전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 주시기 바라면서 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많이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